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영환의 시선 아침반 초대 손님은 서남동 성당의 최재철 신부님이십니다. 한때 평택을 주름잡고 건너가신 예, 그 신부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활동해 오신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편안하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큰 주제인 것 같아서 한 주제를 좀 빼놓은 게 에바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택에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아마 지난번 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석기 의원 공동대표를 내려놓게 된 아마 계기도 그 에바다와 관련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도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그 에바다 문제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작지 않은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신부님께서 잘 아시는 비전동 성당의 신자분의 자제분 중에 그 청년 건설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까지 또 15분에 다 담을지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바다 문제부터. 네. 무겁네요. 무겁습니까? 네, 편안하게 뭐 그냥 아니, 혹시나 이거 보고 나서 또 뭐 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네. 다른 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 이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받는 거 아닌가 혹시? 예. 그러면 이제 OBC 더 업로드 금지 가처분. 예, 뭐 그러면 크는 거죠 방송사가. 예. 우선 에바다를 신부님이 이제 개입하시게 된 게 임시이사로 들어가신 때부터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때부터. 네. 예. 에바다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임시이사가 되신 거죠? 에바다에서 에바다 이전의 전사들은 김영환 선생님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15분이 다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짧게 이제 저도 에바다 한 10년 넘게 그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도 이제 1997년부터 6년 겨울부터 한 7년간 싸워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따지면 3명의 대통령인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부터 그 김대중 대통령 5년 전체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반까지 그 7년 동안 이제 비리재단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돈 떼먹던 사람들 물러가라는 이제 데모를 7년 동안 평택에서 한 거죠. 평택 사람들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평택 사람들만 하다가 전국적인 연대 기구를 꾸려서 비리 세력 장애인 이용해서 돈 떼먹고 뭐 했던 사람들 다 물러가라. 이걸 가지고 이제 했고 이 사람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치권에게 대해서는 정치권도 물러가라. 뭐 특히 이제 시장이 계속 끝까지 비해서 시장 물러가라 이런 이제 시위를 계속 했고 7년 만에 이제 실제로 다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기적적으로. 예. 정말 뭐 이거는 다 7년의 싸움을 다 얘기하는 것만 해도 힘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재수해서 이사가 됐어요. 저를 이사로 들어가는 건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저는 뭐 그쪽이 잘 모르니까 데모에서 물론 몰아내는 데까지는 저도 역한 게 있지만 이것도 사회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처음에 안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먼저 1차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거 와 보니까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 없다.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2차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한 10년간 잘 운영했죠. 중간에 이제 에바다 싸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법 처리를 당한 게 있어요. 죄목이 저도 하나 더러운 죄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중에 에바다와 관련된 에바다 때문에. 에바다 때문에 생긴 전과가 있는데 특수 주거 침입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거 침입죄 그러면 그냥 남의 집에 쳐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특수자가 붙으면 야간에 아니면 뭐 다중의 힘으로 아니면 무기를 뭘 들고 이런 거죠. 근데 낮에 오후 2시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별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중의 힘으로 간 거예요. 농아 원장이 임명이 됐고 에바다 법인의 이사인데 그 안에 이제 그 비리 세력들이 이제 장애인들과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깡패들이 있다 안에 막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게 이제 이사가 돼도 정상화된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거죠, 거기를. 이사인데 농아 원장인데. 원장인데 농아원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뭐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가려니까 7년간 닫혀있던 그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 같이 있는 정문.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를 이제 절단기 가지고 끊고 들어간 거죠. 다중의 힘으로. 그러니까 무기를 들었다. 그게 이제 특수 주거 침입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서 졌어요. 근데 주장한 거는 지금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디 갔다 왔더니 그 누군가가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들이 끌어내야만 되는 게 맞는데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끌어내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집달관들이 몰아내야지 개인이 자기가 가서 끌어내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도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목은 하여간 특수주거침입죄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특수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그 2년 동안은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못했죠. 그게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래서 이사를 하다 떨려놨어요. 그래서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갔죠. 그래서 다시 그때는 아무 내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사로 있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이 좀 생겼습니다. 꽤 이제 됐죠. 벌써 한 5년쯤 전이니까 6년쯤 되는 것 같네요. 그때 이제 이제 내분이 생겼는데 그 내분하는 과정에 노동조합과 장애인 부모님들이 에바다 이사회가 하는 짓이 옛날 비리법인이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전과 다를 게 없다. 이제 뭐 하는 거냐, 지들 하는 일 없이 그냥 권리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느냐 이런 이제 비난도 많이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투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권력투쟁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한 분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노조에서 이것저것 이제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사회가 잘못한 것이 나온 거죠. 도가니법. 네, 도가니법을 위반한 게. 그건 명백한 위반인 게 에바다 복지관 노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에바다 이제 노동조합이 2개입니다. 학교에 있는 전교조 분회가 있고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지부라고 해서 공공운수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법률가들이 있는 법률지원단이 있죠. 그 법률원에서 이거 검토해 보더니 이거 에바다 이사들이 법을 위반했구나 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이제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나온 문서가 생긴 거죠. 그걸 바탕으로 그 당시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지사가 이제 자기도 해봤겠죠, 도지사인데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날려도 되겠다 싶었겠죠. 법을 이 정도로 위반했으니까라고. 그래서 이제 날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이건 우리를 이렇게 잘라낸 거는 도가니법 위반한 게 한두 개냐 뭐 이런 거 저항도 하고 우리만 했었죠. 그런 거 아니다. 네. 쟤네도 그러고 쟤네도 그러고. 그렇죠. 위반을 안 했다는 말은 못 하죠. 위반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도중에 어쨌든 이사가 날아갔으니까 민주이사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했던 사람들이 다 날아갔으니까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임시이사로 제가 기어들어가고. 네. 어떻게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셨어요. 그 이전에 했던 일들, 그러니까 노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했다는 거, 예전에 비리법인 때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뭐 관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또는 이사로 계속 자기 아는 사람들 연출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임시 이사로 들어가서 그냥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다 새롭게, 임시 이사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만, 정이사,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예전에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하고 뭐 악착같이 해가지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뭐 쟤네도 그랬다, 아니면 우리가 이랬을 때 시에서 제대로 행정명령을 먼저 해주고 뭐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이제 노조와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 오웰의 동물농장인가요? 사람을 쫓아냈더니 돼지가 사람 행세를 하고 있더라. 아마 돼지 쫓아내면 또 다른 게 또 그렇게 사람 행세하겠죠. 그런 느낌이 확 든 거예요. 그리고 민주이사라는 사람들이 이전 행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구나.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권력의 맛을 보고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예. 그것에 좀 노조 편에 이렇게 서게 됐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김영환 선생님은 다 아실 테지만 이제 네.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예. 뭐 그 법인에서 노조에 했던 황당한 일들, 네.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으로 노조에 공문을 보냈어요, 법인에서. 네. 노조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달라. 예. 왜냐하면 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냈어요. 악덕 기업주가 보냈어도 뭐 그런데 민주이사라는 사람들이 아니, 바보 같잖아요, 그거 정말. 그런데 나중에는 개인의 일탈이다. 네. 아니, 공문을 개인의 일탈로 공문을 보내나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또 2년 전인가요? 장애인 그 복지관에 노조원에서 노조들이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니까 장애인 복지관 폐쇄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좀 일이 커졌었죠, 평택에서. 네, 복지관 폐관 저지를 위해서 이제 단체가 구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노조도 협상하겠다. 네. 그리고 법인 측에서 협상하겠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한 것이 법인에서는 자기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협상 임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법인에서 내려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 추천 이사가 2명인데 1명으로 줄인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수당들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법인에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네 다 내려놨다고. 노조 추천 이사가 2명이었나요? 원래는 2명이었잖아요. 그러나요? 한 명 아니었나요? 1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운영위원은 아마 2명을 했었죠. 복지관 운영위원은. 다른 거는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노조 추천 이사는 1명 요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1명. 원래 2명이 아니었나요? 1명이었나요? 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겠군요. 어쨌든 그래서 1명을 겨우 지켜냈어요. 그리고 복지관은 폐관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박수 칠 만한 일이죠. 잘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선임하지 않느냐? 노조에서 이사를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노조가 그동안 법인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평택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민주적인 법인을 만들자. 그 법인 이사의 운영을 정말 민주적으로 하자. 그래서 노조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일반 기업들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이걸 뭔 뜻인지 모를 거예요, 잘. 그렇죠. 일반 기업에서 뭐 이렇게까지 뭐. 민주노조라고 하는 곳이 쓰고 민주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서구에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회사가 투명하게 잘 굴러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에바다는 그런 민주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부터 그 제도를 이제 도입한 거고. 서양의 그런 선진적인 제도를 갖다가 선진적인 민주제도를 갖다 도입하자고 했는데 아주 좋은 뜻이죠. 아주 좋은 뜻인데 민주이사들이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 반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선진적인 제도고 대한민국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진국으로 다 이제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미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금 민주이사들이 대부분 찬성을 해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기획을 하고 처음에 기획을 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겠습니다만 이사 지내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좋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남겨둔 거고. 지금이라도 에바다 이사회는 그 노조와 약속한 하여간 노조는 그 마지막 자존심 하나 지키긴 노동이사제였는데 그 나머지 복지관 폐쇄 하나 막은 거. 그건 뭐 그냥 현상 유지한 거고 단협은 아주 악화된 상태로 한 거죠. 사측은 정말 노조를 되게 이제 악덕 기업주들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뭐 직장 폐쇄를 내걸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나 뭐 이런 거 다 후퇴시키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직장 폐쇄 그 네. 복지관 폐관한다고 해놓고 네. 1년 전에 맺은 단협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죠. 1년 만에. 예, 예. 1년 만에. 1년 만에. 네. 아, 그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에바다 문제는 이제 얽힌 게 많지만 또 하나는 이제 평택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초창기 7년간 비리 세력을 몰아낼 때 함께 했던 시민운동 세력, 노동운동 세력들도 함께 있어요. 네. 그런데 요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이 문제만큼은 네, 이제 다들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뜨거운 감자를 이미 삼켰나 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는지 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평택 사용자동차 노조 그리고 민중당 아니면은 또 평화센터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뭐가 있죠? 약간 연대 운동했던 뭐 연대 운동을 같이 했던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네. 이 문제만 되면 네. 거기서는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예,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신부님 이름 직접 거론하면서 저하고 둘이 그 최수철 신부님하고 김용환이가 중립을 지킬 생각을 하고 한쪽 편을 들고 있다. 시스템의 문제인데 사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일때가 있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 할 때와 헌법은 안 고쳤거든요.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 거거든요. 문재인으로. 확 바뀌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 사람의 문제인데 이거를 저는 이 상태에서는 저 중립이 안 됩니다. 저도 드러난 팩트 가지고만 해도 네, 네. 그 두 공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노조 사무실을 비우려는 등 노동법에 어긋난다고 그리고 법이 그 뭐죠 이사를 노조가 그렇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는 등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그래요. 그 이제 에바다 문제에서 그 문제까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지금 건설 노동자 이야기 가슴 아픈 사연인데 일단 저 처음 듣는 얘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스컴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신부님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현황. 비전동에 사는 김태규라는 청년이 형과 함께 그 일용직 노동 현장에 갔다가 아직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화물 엘리베이터에 타서 어떤 일을 하다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엘리베이터는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떨어져서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제가 이제 이 평택에서 떠난 지 1년 가까이 됐을 때인데 이제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셨고 어머니와 막내 딸은 천주교 신자고 이제 사남매를 두셨는데 큰 누나가 있고 이제 남동생 둘 그리고 막내 딸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지금 그게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막 그런데 장례를 치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근데 장례를 치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그런 억울한 죽음을 나도 그냥 보진 않을 거다. 근데 이건 나중에 보니까 사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법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경찰과 검사, 법원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2년 전인가 더 원래 또 김용균 사건이 있어요. 김용균 사건이랑 너무 비슷해요. 김용균 사건, 김태규 사건,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 제주도 청년 일들 뭐 이런 게 너무 비슷해요. 그 이후에 점점 조금씩 저도 잘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매일 하루에 3명씩 퇴근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김태규 사망 사고 그 대책위에 함께 들어가 있긴 한데 거기서는 크게 활동을 같이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다른 성남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거긴 네, 그래도 가끔 네. 함께 합류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이 못 하고 있어서 네. 그 어머니께도 죄송하고 가족들한테도 너무 죄송해요. 네.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뭐 그냥 장례비가 얼마나 네. 많이 들어가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둘째치고라도 네, 네. 이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네. 제대로 이루어지도 않고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 오래전부터 이제 그 활동 한참 할 때 느꼈던 것 중에 이제 미국 문제하고 노동 문제. 이게 민주당과 그 지금 미래통합당 이게 그 차이를 잘 못 느낄 정도로 비슷했어요. 그게.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민주당은 조금 나아야 되잖아요. 코딱지만큼 예. 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예. 어쨌든 하여간 긴 시간 초대에 2번씩이나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런 듣보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바다 얘기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최근에 이제 정의연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기에 이런 인권운동에 참여했던 웬만한 단체들은 다 이름을 걸고 나눔의 집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공동으로. 저는 평택에서도 운동을 했다고 하는 단체들은 좀 양심을 걸고 시민운동을 한다, 노동운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에바다 문제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발표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봅니다. 내거나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거 같은 진영 내에서 이런 논리에 좀 안 피었으면 좋겠고. 예.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는데 정의연과 나눔의 집은 또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나눔의 집은 조계종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부님이 현장에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시는 게 좋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이 삶이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좋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강론하시고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빨갱이로 오해하고 계신 것도 같고 그런 점에서는 전 신부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전 신자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 길게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촐싹거리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예, 성남에서도 하여간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 비전동 성당에서는 떠나셨지만 어디 가셔도 신부님 역할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도 한마디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몇 분 안 되는, 제가 정말 한 손가락 안에 한 손 안에 끈 몇 분 안 되는 존경하는 김용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평택을 한때 거쳐간 동네 인사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방송에 나오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더원 방송 번창하십시오. 더원 방송 번창하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철 신부님이었습니다.